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0년대 중반 대만 지사장으로 근무했을 때 영업을 담당하면서 매일매일 방문했었던 대만의 TS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하면 나누경영 컨설팅. 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반도체 칩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AI와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엔비디아,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대항마인 AMD, CPU의 강자 인텔, 아이폰과 맥북의 제조사인 애플 등이 바로 이 TSMC의 반도체 제조를 맡기고 있습니다. TSMC를 제대로 알려면 모리스 창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혹시 모리스 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그는 1931년 중국 닝보 은행가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홍콩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하다가 MIT로 편입해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부터 트랜지스터 제조사였던 살바니아에서 근무하다가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IBM을 2위로 밀어내고 1위가 되면서 그 공로로 그룹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 정부로부터 대만 산업기술연구원 원장직 제안을 받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대만 산업기술원의 전자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그는 TSMC 설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87년 2월 56세의 나이에 TSMC, 자 여러분들 TSMC가 뭐 이니셜일까요? T는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S는 세미컨덕터, M은 Manufacturing, C는 컴퍼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 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56세 나이에 TSMC를 창업했습니다. 모리스 창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 서비스였습니다. 영어에서 파운드리라는 단어는 주로 금속을 녹여서 주형에 붓고 굳혀서 금속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작업장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금속 주조 공정에 주로 사용되고 철, 알루미늄, 청동, 황동 등 다양한 금속의 주조에 사용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주문 제작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등장 전에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IDM, 자 IDM도 또 설명드릴게요. I는 Integrated, D는 Device, M은 Manufacturer입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같이. 자,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했고 많은 기업들에겐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TSMC는 이런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가 드는 이런 생산시설 투자 없이도 자신들의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리스 창이 TSMC를 설립하면서 도입한 반도체 파운드리 모델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회사들이 설계한 반도체 칩을 대신 제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은 칩을 설계하고 직접 제조하는데 이는 막대한 자본과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파운드리 회사는 이런 제조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설계 회사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칩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죠. 이는 어떻게 보면 마치 자동차를 설계하는 회사가 직접 공장을 짓지 않고도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운드리 모델의 혁신성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분리해서 이런 분리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더 가속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기술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고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성능 칩의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운영의 복잡한
복잡성을 과장을 보태서 설명해 보자면 마치 세계 최대의 대만 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에서 주문받은 수십 가지 모델 아니 수백 가지 모델의 차량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모델은 완전히 다른 설계도와 부품을 필요로 하고 특별 주문에 따라서 맞춤 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모델은 다른 국가의 도로 조건과 기후에 맞게 조정되어야 되고 완벽한 상태로 배송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고객사의 요청 납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하면 나누 경영 컨설팅. 이는 반도체 파운드리는 고도로 맞춤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 매 순간 최상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말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TSMC는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투자를 통해서 생산 공정을 미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마이크론 단위였던 공정이 이제는 나노미터 단위까지 발전했죠. 현재는 3나노 공정은 아마 TSMC하고 삼성전자만이 가능한 기술일 겁니다. 마이크론은 100만 분의 1m고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m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SMC의 고객 신뢰도입니다. 애플, 퀄컴, AMD,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TSMC의 자사의 최첨단 제품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TSMC가 철저하게 기밀 유지를 해주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준다는 그런 보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의 모토 덕분입니다. TSMC 브랜드로 자체 개발을 하지 않고 제조 대행으로만 파운드리로만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의 모토 때문에 TSMC가 많은 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쟁자인 애플이 삼성전자에 자신들의 AP 반도체 제조 대행을 맡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술 유출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도 한때 애플 실리콘을 100% 위탁 생산했는데 삼성이 자신들의 칩 발주 일정에 맞춰서 갤럭시 S 시리즈의 신제품을 준비한다는 의심을 항상 해왔습니다. 애플에서는. 결국 2015년부터는 TSMC로 위탁 생산사를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타사의 외주를 받으면서도 자사 브랜드를 유지하는 삼성의 그 거대한 몸집이 계속 비즈니스의 장점을 이어가려면 어쩌면 유연하고 똑똑하고 강력한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삼성전자 S25에 자사의 AP 칩 메모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표면화되고 이를 조정할 인물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은 뭔가 바쁜 일이 있겠죠. 법적인 일인가요? 교육하면 나누 경영 컨설팅. 자, 대만은 일본과 함께 지진이 매우 빈번한 태평양 불레고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진도 7.3의 강진이 대만을 강타했을 때 TSMC의 모든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TSMC는 이를 계기로 더 강력한 내진 설계와 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에 정교한 충격 흡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지진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죠. 이런 노력 덕분에 이후의 지진에서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대지진 때는 단 3일 만에 생산을 정상화했고 이는 TSMC의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 있었던 2000년대 초중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이른바 치킨 게임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대만의 메모리 제조사들은 삼성전자를 악마라고 부르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고객사들한테.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했고 이는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도산 위기에 처해졌죠. 자, 그런데 TSMC는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모리스 창 회장은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불황기에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R&D 투자를. 그리고 더 미세한 공정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생산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투자를 줄이는 동안 TSMC는 기술 격차를 더 벌려버렸고 불황기가 끝난 이후에는 더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생산을 중단했는데 TSMC는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장 가동을 지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물류 대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
공급망을 유지한 것입니다. 자, TSMC는 자체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요 원자재 공급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는 고객사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자, 현재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IT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5G 통신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반도체들이 대부분 TSMC의 생산 라인을 거쳐갑니다. 이런 독보적인 위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으로도 지적되고 있는데 2021년도의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는 이런 우려를 현실화한 사례였습니다. TSMC의 존재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지정학적인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TSMC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호국 신산, 자, 이 호국 신산이란 건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란 뜻입니다. 대만의 실리콘 방패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TSMC는 현재 글로벌 생산 기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일본의 구마모토 등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이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주요 시장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점점 더 미세화되는 공정은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더 작은 노드의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비용도 점점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3나노미터, 2나노미터 등의 공정 개발은 엄청난 연구 개발 비용을 요구하고 이런 투자에는 큰 금융적인 리스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들도 고도의 제조 기술을 개발해서 생산 능력을 높이면 TSMC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정치적인 불안정이 공장 운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도 TS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TSMC를 폭격한다는 얘기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TSMC와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우리 미래의 핵심 기술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으려면 기술 혁신 이외에도 고객 관계 관리와 내부 갈등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객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는 TSMC가 강력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사용한 전략으로 삼성전자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분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다른 모바일 사업부, 이 분사가 필요하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 내부에 다양한 사업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TSMC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